한 외국인 노동자가 뜨거운 불길 속으로 망설임 없이 뛰어들었다. 온 마을 사람들이 겁에 질려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불타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안에는 노부부가 갇혀 있었고 화염은 점점 더 거세졌다. 누구도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는 단 한순간도 머뭇거리지 않았다. 그는 오직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움직였고 마침내 쓰러져 있던 할머니를 찾아내 그녀를 품에 안은 채 불길을 헤치고 밖으로 나왔다. 그가 바닥에 쓰러지는 순간 마을 주민들은 감격에 찬 얼굴로 그를 둘러쌌다. 연기에 찌든 그의 얼굴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지만 그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어떤 후회도 없었다. 그날 이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니말은 스리랑카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가난 속에서 보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가족을 위해 일해야 했고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채 농장에서 노동을 하며 성장했다. 그가 사는 마을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해외로 떠났다. 니말도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이었다. 그는 한국에서 일하면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한국행을 결심했다. 하지만 외국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비자를 받는 것도 쉽지 않았고 비행기 티켓과 초기 정착 비용을 마련하는 것 또한 큰 부담이었다. 그는 결국 빚을 내서라도 한국에 가기로 했다. 자신이 힘들게 번 돈으로 가족들이 조금이라도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듯한 느낌을 받았다. 거리에는 수많은 자동차들이 달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한국어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간단한 의사소통조차 쉽지 않았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지만 그는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해나가기로 다짐했다. 그의 일터는 경상북도의 한 사과 가수원이었고 그는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 사과나무를 돌보며 하루를 보냈다. 사과가 익으면 직접 손으로 따서 상자에 담고 무거운 짐을 나르며 땀을 흘렸다. 여름에는 뙤약볕 아래에서 하루 종일 일해야 했고 겨울에는 손이 얼어붙을 정도로 추운 날씨 속에서도 작업을 계속해야 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그를 신뢰하게 되었고 니말 역시 마을 공동체의 일원처럼 지내게 되었다. 처음에는 말이 잘 통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간단한 한국어를 익히게 되었고 점차 사람들과 가까워졌다. 마을 주민들은 그를 따뜻하게 대해 주었고 그는 이곳에서 작은 행복을 느꼈다. 그는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며 조금씩 빚을 갚아 나갔다. 언젠가 빚을 모두 갚고 스리랑카로 돌아가 가족들과 함께 안정된 삶을 꾸리는 것이 그의 꿈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평소처럼 일을 마치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날씨는 맑았고 마을은 평화로워 보였다. 그런데 어디선가 타는 냄새가 느껴졌다. 처음에는 단순히 누군가 나무를 태우는 줄 알았지만 점점 연기가 짙어지는 것을 보고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마을 한쪽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발견했다. 순간 그의 몸은 반사적으로 움직였다. 그는 연기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고 그곳에는 불길에 휩싸인 한가옥이 있었다. 불길은 이미 창문을 집어삼키고 있었고 뜨거운 열기가 멀리까지 느껴질 정도였다. 마을 주민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그때 한 여성이 울부짖으며 소리쳤다. 그녀는 집 안을 가리키며 애타게 외쳤다. 우리 어머니가 아직 안에 있어요. 제발 아무라도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 불길은 너무 거세졌고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다들 공포에 질려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그 순간 니말은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나섰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곧장 불타는 집 안으로 뛰어들었다. 니말이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순간 뜨거운 열기가 피부를 강하게 내리쳤다. 숨을 들이마시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공기는 뜨겁고 탁했다. 연기가 눈을 찔러 제대로 뜰 수도 없었지만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앞으로 나아갔다. 불길은 이미 거실을 집어삼키고 있었고 곳곳에서 타들어가는 나무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바닥에는 깨진 유리 조각과 불에 그을린 잔해들이 널브러져 있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할머니, 어디 계세요? 그는 온 힘을 다해 외쳤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뜨거운 공기가 폐를 압박했고 연기를 너무 많이 마신 탓인지 목이 타들어가는 느낌이었다.
그는 손으로 앞을 더듬으며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갔다. 불길이 가장 거센 곳을 피해 방 안쪽으로 향하는데 희미하게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바닥 한쪽에 쓰러져 있는 작은 체구의 할머니였다. 그녀는 의식을 잃은 듯 보였고 미동도 하지 않았다. 네 말은 지체할 틈이 없었다. 그는 재빨리 할머니에게 다가가 그녀를 부축하려 했지만 몸이 축 늘어진 상태라 쉽지 않았다. 그는 두 팔로 할머니를 꼭 끌어안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때 갑작스럽게 천장에서 타다 남은 나무 조각이 떨어지며 그의 바로 옆을 강하게 내리쳤다. 큰 소리에 놀라 휘청거렸지만 그는 끝까지 중심을 잃지 않았다. 할머니를 아는 채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러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다. 출입문 쪽은 이미 거대한 화염이 집어삼키고 있었고 처음 들어왔던 길은 완전히 막혀 있었다. 불길이 창문 쪽으로 번지기 전에 탈출해야만 했다. 그는 할머니를 한쪽 팔로 단단히 붙들고 반대쪽 손으로 입과 코를 가린 채 창문이 있는 방향으로 뛰었다. 하지만 창문도 이미 일부가 불에 탄 상태였고 쉽게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 말은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자신이 조금이라도 더 지체하면 할머니뿐만 아니라 자신도 위험할 수 있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창문 쪽으로 몸을 날렸다. 깨진 유리 조각이 피부를 긁고 지나가며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창밖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초조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여기요. 빨리 이쪽으로. 몇몇 남성들이 달려와 그를 도왔다. 네 말은 할머니를 먼저 창밖으로 밀어 올렸고 주민들이 그녀를 받아냈다. 그리고 자신도 간신히 몸을 빼내며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온몸이 쑤시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는 할머니를 먼저 확인했다. 다행히 마을 사람들이 신속하게 할머니를 부축하고 있었고 그녀는 미약하게 숨을 쉬고 있었다. 네 말은 바닥에 누운 채 하늘을 바라보았다. 까맣게 그을린 연기가 하늘 높이 치솟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안도와 경악이 뒤섞인 얼굴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그 순간 팔과 얼굴에서 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네 말, 괜찮아? 누군가 다급하게 달려와 그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제야 자신이 입은 부상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불길 속에서 빠져나오느라 피부가 그을렸고 팔과 손에는 화상 자국이 선명했다. 호흡도 점점 가빠졌고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할머니가 무사한 모습을 확인한 뒤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곧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네 말은 눈을 떴을 때 자신이 병원 침대에 누워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몸 곳곳에서 묵직한 통증이 느껴졌고 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다. 폐 깊숙이 남아있는 그 흐름 때문인지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다. 그는 잠시 동안 멍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다가 문득 자신이 왜 여기에 있는지를 떠올렸다. 그리고 곧장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의 곁에는 마을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을 본 순간 기억이 빠르게 되살아났다. 불타는 집, 쓰러져 있던 할머니, 그리고 불길을 뚫고 나온 순간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는 본능적으로 질문을 던졌다. 할머니는 괜찮나요? 그의 목소리는 다소 갈라져 있었지만 걱정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러자 한 마을 주민이 다가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할머니는 무사해. 당신 덕분에 목숨을 건지셨어. 그제야 네 말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는 한숨을 돌린 후 자신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았다. 마을 이장, 과수원 주인, 그리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주민들까지 병실에 모여 있었다. 그들의 표정에는 감사와 감동이 서려 있었다. 네 말 정말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우리 마을은 큰일 날 뻔했어. 자네가 아니었다면 할머니는 어쩔 뻔했나. 몸은 좀 어때? 우리가 도와줄 테니 치료에만 집중하게. 그는 손을 흔들며 괜찮다고 말하려 했지만 팔을 움직이는 순간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그는 아픈 기색을 보이지 않으려 했지만 얼굴을 찌푸리는 것을 보고 마을 사람들은 더욱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며칠 후 그는 병원 침대에서 일어나 간단한 움직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다. 하지만 그의 상태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다. 얼굴과 팔에는 화상 자국이 남았고 폐는 여전히 연기의 잔해를 품고 있었다. 그는 기침을 하면서도 마을 주민들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동안 그의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다.
마을을 넘어 지역 신문에도 그의 용감한 행동이 실렸다. 뉴스에서는 자신의 신분도 잊고 불길 속으로 뛰어든 외국인 노동자라고 소개하며 그가 보여준 용기에 대해 찬사를 보냈다. 방송국에서도 그의 사연을 알게 되었고 결국 그의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하지만 니말은 처음에는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웠다. 그는 단순히 사람을 구하고 싶었을 뿐이고 특별한 보상을 기대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그를 그냥 두지 않았다. 병원비를 모금해주고 따뜻한 음식을 가져다 주었으며 그의 상태를 걱정하며 계속해서 방문했다. 그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 그는 그동안 조용히 일만 하던 외국인 노동자였다. 하지만 이제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중요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곧 그의 삶을 뒤바꿀 또 다른 변화가 찾아오게 된다. 니말의 용감한 행동이 뉴스에 보도되면서 그는 예상치 못한 관심을 받게 되었다. 마을 주민들은 그를 영웅처럼 대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을 받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를 향한 부정적인 시선도 존재했다. 어느 날 그는 병원 근처를 산책하던 중 낯선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다. 몇몇 사람들이 수근거리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고 일부는 그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저 사람이 그 불법 체류자 아니야? 불법 체류자가 영웅 대접을 받다니 좀 이상하지 않아? 그래도 사람을 구하긴 했잖아. 하지만 법은 법이지 않나? 니말은 그들의 말을 모두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자신을 향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이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을 늘 알고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그의 존재가 공론화되면서 그는 점점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가 병실로 돌아왔을 때 마을 이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네 말 솔직히 말해주게. 자네 지금 체류 자격이 문제될 수도 있는 상황 아닌가? 그는 순간 당황했지만 사실을 숨길 수는 없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맞아요, 저는 불법 체류자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런 걸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이장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마을 사람들도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일부는 여전히 그를 응원했지만 법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며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바로 니말이 구했던 할머니였다. 그녀는 아직도 건강이 완벽히 회복되지 않은 듯 보였지만 두 손을 꼭 맞잡은 채 니말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사람은 나를 살렸어. 내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기 생명을 걸었어. 그런데 우리가 그에게 손가락질을 해야 하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방 안은 순간 조용해졌고 모두가 숨죽이며 그녀의 말을 들었다. 나라가 다르고 말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다고 해서 이 사람의 행동이 덜 가치 있는 건 아니야. 이 사람은 우리 마을을 위해 목숨을 걸었어. 우리가 그를 외면하면 안 돼. 할머니의 말이 끝나자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가 먼저 말을 꺼냈다. 맞아. 네 말은 우리를 위해 뛰어들었어. 그가 없었다면 할머니는 우리 모두는 큰 슬픔을 겪었을 거야. 이 사람을 내쫓는 건 옳지 않아. 그리고 이장의 입에서 결정적인 말이 나왔다. 우리 마을이 나서서 네 말을 도와야겠네. 이장의 말이 끝나자마자 사람들은 힘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들은 네 말을 도울 방법을 찾기 위해 법무부와 지방정부에 문의했으며 그의 공적을 인정해 체류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청원 운동을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운동은 점점 더 큰 반향을 일으켰고 니말을 돕기 위한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정부는 그를 단순한 불법 체류자가 아닌 의상자로 인정하고 예외적으로 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니말이 의상자로 인정받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마을 주민들이 힘을 합쳐 탄원서를 작성하고 지역 방송국에서 그의 사연을 널리 알렸지만 법적으로 불법 체류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초기에는 일부 관료들이 그의 공적을 인정하면서도 법적인 절차를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 주민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특히 니말을 직접 도왔던 과수원 주인은 그가 얼마나 성실한 노동자였는지를 강조하며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청원서를 보냈다. 뿐만 아니라 그가 평소에 마을 사람들을 얼마나 돕고 헌신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그와 함께 일했던 주민들의 증언도 모아 제출했다. 이 사람은 단순한 외국인 노동자가 아닙니다. 우리 마을의 일원이자 가족 같은 존재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점차 결실을 보기 시작했다. 지역 국회의원도 그의 사연을 접하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의 특별한 사례를 법무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했다. 언론에서도 그의 사연을 조명하며 우리가 보호해야 할 진정한 의로운 사람이라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결국 정부는 그의 공적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내부 논의를 거쳤고 마침내 한 가지 결정이 내려졌다. 법무부는 그를 단순한 불법 체류자가 아닌 의상자로 인정하고 예외적으로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마을 주민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니말은 이 모든 변화가 자신에게 너무나도 벅차게 느껴졌다. 그는 본래 조용히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목표였고 어느 순간 자신이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인물이 되어 있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성원에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과연 자신이 이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고민했다. 그는 병실을 나와 천천히 마을을 거닐었다. 불이 났던 집은 아직 복구 작업이 한창이었지만 다행히도 할머니와 가족들은 무사히 지내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따뜻하게 그를 맞아주었고 그의 몸 상태를 걱정하며 다가왔다. 니말 이제 너도 한국 사람이야. 우리 마을에서 계속 함께 살자. 그 말을 듣는 순간 니말은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단순한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 마을에서 함께 살아가는 한 사람이었고 이곳에서 인정받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한국을 선택했던 이유를 다시 한번 떠올렸다.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진짜 내 집이 생긴 것 같아. 마침내 법무부에서 공식적인 발표가 나왔다. 니말은 대한민국에서 국내 최초의 외국인 의상자로 인정받았으며 정부는 그의 공로를 기려 영주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단순히 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특별 대우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 기여한 외국인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세운 역사적인 결정이었다. 발표가 난 후 마을 주민들은 한마음으로 기뻐했다. 그의 영주권 취득을 축하하는 작은 잔치가 열렸고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따뜻한 말들을 건넸다. 니말 이제 한국에서 마음 편히 살아도 돼. 이제 불법 체류자가 아니라 우리 마을의 자랑이야. 앞으로도 우리랑 같이 일하면서 오래오래 함께 지내자. 니말은 이 모든 것이 믿기지 않았다. 그저 열심히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려 했을 뿐인데 그는 이제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마을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그가 구했던 할머니와 그녀의 가족들이 정식으로 그를 찾아와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니말 내 덕분에 내가 아직 살아있어.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어.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고 그 순간 니말의 눈가도 붉어졌다. 그는 서툰 한국어로 조용히 대답했다. 저 그냥 해야 할 일 했어요. 할머니 건강하세요. 그는 언제나처럼 겸손했지만 그의 행동은 이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며칠 후 그는 스리랑카에 있는 가족들에게 연락을 했다. 영주권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하자 어머니는 전화기 너머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너무 자랑스럽구나. 이마라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처음 한국에 왔던 날이 떠올랐다. 낯설고 두렵기만 했던 나라. 하지만 이제는 그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진정한 고향이 되었다. 그는 한국에서 계속 살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과수원에서의 일도 계속하며 나중에는 작은 가게를 열어 자신만의 꿈을 펼쳐볼 계획도 세웠다. 한국에서 받은 사랑을 되돌려주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 어느 날 그는 마을을 천천히 거닐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하늘은 맑았고 사과나무 사이로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다. 이곳에서의 삶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다. 그의 두 번째 인생이 대한민국에서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마을을 천천히 걸었다. 자신이 한때 단순한 외국인 노동자로만 여겼던 이곳이 이제는 달라 보였다. 지나가는 주민들이 그를 보면 먼저 인사를 건넸고 슈퍼마켓 주인은 그에게 음료수를 건네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과수원 주인은 그에게 앞으로도 함께 일해달라며 꼭 손을 잡았다.
네 말 이제 한국에서 오래오래 살아야지. 그는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여태껏 한국에서 일하고 돈을 벌어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생각만 해왔던 그였다. 하지만 지금은 이곳이 점점 더 익숙하고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는 서서히 자신에게 묻기 시작했다. 정말로 나는 여기에 계속 살아도 되는 걸까? 며칠 후 그는 스리랑카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영주권을 받았다는 말을 듣자마자 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내 조용히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니마라, 너는 정말 좋은 나라에서 살게 되었구나. 한국 사람들은 너를 가족처럼 대해주는구나. 그곳이 너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내 집이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네 말은 가슴 한쪽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그는 어머니에게 한국에서 받은 따뜻함과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전하며 언젠가 어머니를 한국으로 초대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 떠도는 이방인이 아니었다. 이제 대한민국이 그의 새로운 집이다. 이 이야기는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감동적인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묵묵히 살아가던 한 외국인이 단 한 번의 용기로 자신의 인생을 바꾸게 된 이야기. 그는 결국 한국에서 인정받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니말 씨의 용기 있는 행동과 그를 따뜻하게 맞아준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적인 한국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